일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 외교하고 일본 가서 저자세 외교를 했냐 그거예요. 독도는 자기는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적인 정서지 이거를 우리가 일본의 신기를 건드려서 왜 벌집 주셨냐 이런 논리예요. 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안 하고 일본은 본인들 땅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동해를 일본이라고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런 데서 왜 이렇게 관대하시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아니, 문제라니까. 저기 조국 대표가 안 갔으면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 또 거물 정치인 두 분이 섭외가 돼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를 최근까지 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5선에 빛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저희 댓글 여론에선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참 이 섭외한 노력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한 명보다도 훨씬 못하는 상황이니 이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될지가 참 고민입니다. 뭐 선수 많다고 물론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섭외의 노력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뉴스와 함께 정말 쟁쟁한 분들의 논평을 들어보는 시간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당 편에 서신 두 분의 평론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활 방송인으로 바뀌셨죠? 저 서용주, 서정욱이에요. 서용주 정치사회 연구소장님,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정치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소에는 몇 분이 계시죠? 네. 그건 비밀입니다. 네, 영업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고요.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또 어마어마한 예언을 한 게 있어서 그 이야기 포함된 뉴스부터 네.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김 여사 수사 라인 전원 교체입니다. 아, 어제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오묘한 타이밍에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팀을 꾸려라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넉 달 남았죠. 근데 손발을 지금 다 교체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오늘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이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차장.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텐션이 높은 분은 아닌데요. 유독 피곤해 보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안 좋고 네네네. 목소리가 땅으로 들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3일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라고 대검에 보고를 했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라고 네. 전담팀을 꾸린 거고 7일에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네. 김주현 수석 임명되고 그리고 나서 6일 만에 지금 13일 검찰 인사가 단행된 건데 네. 제가 여러 가지가 이례적이라고 봤던 건 보통 검찰 인사는 8월에 하죠. 네. 판사 인사를 이제 2월에 하고 근데 뜬금없이 5월에 인사가 지금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서울 중앙지검장이 지금 누가 왔냐는 거잖아요. 어. 여기 대예언가 우리가 서정욱 변호사님과 깜짝 함께 하고 놀랐습니다. 있으니까 예. 근데 전주지검장이던 이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으로 올라온다? 이거 좀 약간 이례적이다 못해 아무튼 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네. 특수부 검사들로 구성된 이 팀이었는데 이분은 이력을 보면 이제
공안도 아니고 특수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형사부 검사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갑자기 중앙지검장에 앉힌단 말이야. 이것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도 인사철도 아닌데 네. 갑자기 인사가 꽤 큰 규모로 났고 거기다가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거나 아마 없었던 사례인 것 같고 네. 거기다가 특수통도 아닌 형사 사건 많이 했던 그런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올리는 게 와, 과연 있었던 일인가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거칠게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승진이지만 좌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아. 이창수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주목했던 네. 서정욱 그 변호사님이 누구도 서울시라는 예상 무슨. 못했던 이창수 카드를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이미 예언을 했죠.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예. 일입니까? 먼저 이제 그 수사라인 교체가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파우치는요. 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예 관심 바뀌고요. 처벌 조항이 없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 파우치는요? 예,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도이치는요. 네. 어차피 이게 8월 이후로 갑니다. 네. 어차피 이게 그 판결이 권오수회장 판결이 그 나와야 본격 수사가 되기 때문에 네. 8월에 교체하나 이번에 교체하나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1, 2월 달, 2월 달쯤에 인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8월에 있는데 네. 근데 2월 인사를 못 했잖아요. 아 총선 때문에? 예. 네. 송경호 검사장이 역대 최장 중앙지검장이에요. 네. 최장 1년이 관행이에요. 근데 2년이 넘었잖아. 할 때 됐다. 예, 이번에 또 연장하면 3년 갑니다. 이건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체한 거고. 아, 시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1, 2, 3, 4 차장은요. 네. 제가 제일 고생한 엘리트들이. 그래서 검사장이 되는 게 평생 군대 치면 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으로 4명 다 승진시켜 준 거예요. 너무 이거는 자천하고 관계 없는 너무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렇죠. 치어라 네.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승진을 검사장이 평생 꿈입니다. 아하. 그게 별이에요, 별. 네. 별. 따라서 이제 1, 2, 3, 4 차장은 승진이지. 이걸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바꾼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어.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하게 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올까봐 더 좋은 데로 보냈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네. 이제 그 되고. 자, 근데 이창수를 제가 왜 계속 네. 된다고 했느냐? 전주지검장. 예. 이분이 성남지청장 할 때 FC 수사를요. 네. 제일 이재명 잘했어요. 대표. 어허. 410명을 수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원석 총장이 칭찬까지 했어요. 예. FC 수사는 빈틈 하나 없다. 어허. 우리 형법에 제3자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은 이게 구속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병합이 되는 바람에 오래 걸린 거죠. 아하. 서울에. 이게 수사를 잘해서 평가가 엄청 좋았고. 그래서 이제 검사장 승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주지검장 갔는데 네. 또 이게 문재인 사의 수사를 3번 하면서 청와대 주영훈, 백원우, 조현옥, 김정호, 네. 김우호 이런 사람들께 다 피해자로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소환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네. 근데 이원석 총장이 제동을 건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이재명까지 못 잡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당신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게 분위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분은 요직에 간다. 왜? 수사를 이렇게 성역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FC 수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뇌물로 이 타이스타트에서 직원들이 난리거든요. 그때 타이스타트, 왜 네네. 현직 대통령 직계비속이 외국 나가버렸잖아요. 네. 이걸 말도 안 되는 의혹이잖아요. 근데 그때 비행기 전무로 주고 월급, 학비, 주택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이 구해줬다니까요. 어. 이거는 이게 매간매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창수가 보수에 떴고 차기에 중용된다 중앙직 이 정도 검사라면 이래서 이게 제가 예측하고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무슨 얘기냐 이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뭘 했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전주지검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전 사위죠. 지금 이혼을 했으니까 서모 씨의 항공사 이게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말하는 네네. 항공사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서 씨가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이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 여기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이 수사를 굉장히 맹렬하게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전 정권 수사 그다음에 야당 수사를 잘한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장을 올렸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잘 말하자 들으신 거 맞죠? 네. 맥을 짚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보면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할 때 돼서 했다 그랬잖아요 인사를. 그러니까 할 때가 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 자체가 착수가 됐잖아요. 이원석 총장에 있어서 송경호 지검장 필두로 해서 수사팀을 네. 꾸려서 했는데
이게 인사가 됐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수사가 마무리하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이거 그냥 대놓고 본인 배우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갈아치웠다라는 게 국민적인 시각일 거예요. 진행 중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 다 그- 내보내고 아예 송경호 팀을 공중분해 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좌천성 승진 맞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송경호든 이원석이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었던 한 식구니까 네. 매몰차게는 아예 자천은 못 시키고 매몰찬 건 싫어하죠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하잖아요. 박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좌천성 승진을 했는데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올린 것은 네. 말대로 수사를 잘해서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이런 마음일까요? 민정수석을 통해서 네. 추측건데 이창수,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을 수사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총장이 왜 김건희 여사를 지금 건들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대통령은 아니 왜 허튼 짓을 하냐? 이재명과 문재인이나 수사하지 왜 우리 배우자를 수사하고 있어? 그 메시지다. 라고 지금 경로성 인사를 한 거다. 또 경로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 축 보면 아까 이훈석 그 검찰총장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답답한 소회가 보이잖아요. 인사는 인사다.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 신문 보도에 보면.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이거를 본인이 여기서 되들어봤자 바뀔 건 없구나. 그 대신 수사팀과 검사를 믿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원석 총장을 보면 예전에 서울지검장을 했던 저 이번에 당선인이 됐죠 이성윤 지검장. 네. 그분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그때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 말에 따르면 진짜 수사팀과 검사들을 달래 가면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주가 조작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부가 밝혀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는 아예 검사들 인사를 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 건들지 마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대놓고 좋은 남편, 좋은 사이 하겠다 이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인사다. 저는 근데 그렇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고 야후는 야후다. 이거랑 아니 그거죠. 네.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다. 네. 인사는 인사를 해도 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어떤 인사가 오든 간에 나는 수사를 끝까지 할 거다. 나 9월까지 이런 임기 동안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뭐 파우치, 도이치 얘기하는데 명품백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품백 부분도 지금 말하자면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런 식으로 저기 용산에서 개입된 인사가 들어오면 솔직히 뿔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단순하게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한 배경, 인산 척탁, 인사 개입, 말하자면 국정 개입 이 부분까지 탈탈털 공산이 더 커졌다.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 자체가 독을 품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위에서였던 뭐 외압 같은 거에 맞서면서 대통령으로까지 이제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그러니까 할까 싶기도 하던데. 저는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이 떠올라요. 네. 아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열렸구나. 음. 그러니까 원래 자식들이 부모 보고 배운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축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네. 이 축이에요. 그러면 한쪽 축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이원석, 송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내부에서 이 hin겨루기가 들어갔고 거기 분화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핍박받는 쪽이 누구예요? 한동훈 한동훈, 쪽이에요? 이원석, 송경호. 지금 핍박받는 이런 차례가 됐기 때문에 아. 전세 역전이 될 것이다. 네. 그래 보입니다. 미소로서 지금 지금 이제 자꾸 이게 그 야당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윤 대통령을 이간질시키려고 검찰 인사까지도 한동훈 라인이 어쩌고 윤석열 라인이 어쩌고 하는데 그런 라인 없다. 검찰에요. 네. 윤석열 사단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사단은 없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이 술도 안 먹고 이게 당파 이런 게 아니에요. 혼자서 주로 하지. 한동훈 사단이 어디 있어요? 전부 윤석열 사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사단은 맞아요? 예, 그거는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검찰이 윤석열 사단 있어요. 아니, 그 그래? 사단이 있다고 확실히. 자, 근데 문제는 이원석 총장이 뭐 이번에 김건희 여사 전담팀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회가 바꾼 게 아니에요. 네.
원래부터 네. 오래 전부터 그 대통령실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요? 예. 어떤 불만?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네. 첫째는 이제 가장 큰 불만은 한상혁이었습니다. 아. 방통위원장 네. 구속영장 한번 청구했잖아요. 네. 근데 기각됐어요. 네. 근데 불구속해 버린 거예요. 아, 원래 한번 더 구속영장 했어야 기각되면 되는데. 보안 수사직에 재청구하는 게 오랜 관행입니다. 네. 그래서 박영수도 2번 타기 청구해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한상혁을 불구속한 거 이게 불만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예요. 네. 쌍방울 대보성 등의 유청훈 판사가 한 번 기각했잖아요. 네. 근데 보안수사회가 재청구하는 게 맞잖아요. 네. 새로운 증거 이화영 부지사 보고했다는 것도 이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 이화영 부지사가 15년 구형됐잖아요. 네. 근데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갑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통화도 다 하고 고맙다고 이거 증거 명백하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 불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카에 배소연 씨를 구속했잖아요. 네. 근데 기각됐거든요. 아 이재명 부인, 저 네. 지사의 김여명 아내, 그러니까 김여명 씨의 그 뭐 비서가 수행처럼 이게 수행 공무원으로 비서였던. 해가지고 네네네. 이게 산업이처럼 그거 있었죠 원래는.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을 이게 구속까지 했는데 네. 산업이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고야. 부렸단 말이에요. 산업이 아이고. 산업이다. 원래는 공로비인데 이제 아이고. 공로비 또 뭐야? 무슨 노비? 아니. 자막 좀 이렇게 달아주세요. 생각해요. 네. 공무원인데 네. 김혜경 씨의 개인 일을 많이 도와준 아, 이런 게 근데 그것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하는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가 네. 모르고는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결제나 여러 예산 가져오는 게. 네. 근데 그걸 또 아직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처리나 그다음에 한상혁 이런 권력 비리 처리가 네. 너무 이게 눈치 보고 안 하니 아니 오래전부터 왜 불만이 있어요. 시켰어 이 사람?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정 변호사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원석 총장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대놓고 검찰을 사용해서 진보 정치인들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 구속 못 시켰어? 그게 불만이에요? 왜 증거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구속을 못 시켜서 좀 민털이 바뀌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 검찰 권력 활용해서 진보 진영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그건 사실 아닐 거예요. 아마 사실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사적으로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아니, 근데 위법한 거를 아니, 왜 처리 그냥 못했냐 뭐 이런 얘기시. 총장이 네.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명백해. 아니 수사를 제대로 없으니까 못한다. 기각하는 제가 거지, 법원에서. 국민 상식으로 보다가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해서 15년을 구형하고 네. 도지사는 기소 안 하면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아. 부지사가 자기가 방문하려고 북한에 돈 줬느냐고요. 그다음에 그 배모 씨, 배소연 씨가 초밥을 자기 먹으려고 샀느냐고. 샴푸를 배소연 머리 감았습니까? 누구 머리 감았습니까? 이게 국민의 그건- 상식에 맞는 그거는 거죠. 사법부가 변호사님. 판단하는 거잖아요. 서정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거는 판사도 하고 저기 검사도 하고 잘못하는 다 하는 건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서정훈 변호사님 진짜 주옥 같다고 느끼는 게 네. 위험한 말이지만 그 뭔가 정말 대통령 속내일 것 같은 말을 막 계속 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런 막고 싶으면 막을 수 없어. 이원석 총장을 왜 그대로 두냐고요 지금. 지금 이게 임기는 존중해 주는데. 아 임기를 존중해 준다. 근데 이번에 수족이 많이 잘렸잖아. 이영 총장이 지금 힘든 상황인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총장으로서 지금 우리 우파 내에서 네. 이원석 총장에게 사퇴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독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윤석 총장이 보통 이 정도 수족을 잘라내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뭐냐면 네. 자 내가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내 팔다리를 잘라도 나는 기어서라도 수사팀과 검사들 데리고 수사 끝까지 합니다. 네. 라는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이쪽 사단이 없다 그랬으니까 한동훈 그룹하고 지금 힘겨루게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1, 2, 3, 4차장을 다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공중분해죠, 공중분해.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네.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순서대로 자기 멤버들을 꾸리지 누가 이렇게 한꺼번에 싹 갈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저 민정수석실 만들고 거의 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이렇게 됐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걸 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하고 친소 관계가 있든 말든 간에 김건희라는 말을 좀 나쁘게 한다. 그럼 바로 그냥 잘라내는 스타일입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달 전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 안 맞다 부적절한 네. 그때 윤한 갈등이에요. 아.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맞벌이 보낸다면서 사천으로 조짐 이렇게 뭐 비판하면서 비판하면서 네네. 결국에는 윤한 소장님, 갈등이 네. 촉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마다 족족
다 멀리 보냈어요. 특히 방심이 보세요. 네. 지금 방심위에서 류일임 방심위원장 어떡합니까? MBC부터 YTN, JTBC,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뭐 여사라고 안 붙였다 해서 네. 법정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건들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검찰도 김건희 여사 건드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네. 워낙 그렇지 부부금슬이 않습니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 1, 2, 그것도 3, 4 뭐가 차장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이게 제가 미리 방송 옛날에 했잖아. 1, 2, 3, 4 차장이 다 승진된 건 이례적이에요. 네. 옛날에는 이게 2명 정도 승진시켜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성남지청장이나 안산 요런 데 지청장 중에 승진시키고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몇 명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31기 4명이 1, 2, 3, 4 차장이에요. 근데 워낙 4명 다 동기 중에 타고난 수사력 워낙 잘하니까 일단 너무 특히 잘했구나. 3차장 김태현은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같잖아요. 네. 고영곤도 이게 특수 최고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4명을 승진시키지 바꾼 게 아니고 검사장으로 요거는 이게 이례적인 건 맞는데 대신에 대검의 몫이 작아진 거죠. 이원석 총장 밑에 있던.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좀 물 먹었다는 말은 맞는데 네. 그 4명을 교체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워낙 잘했어. 그러니까 워낙 할 잘했어. 때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수사 들어갔는데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마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국민이고 뭐고 눈치 안 봐요. 오로지 좋은 남편 노릇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양석조는 왜 그냥 유임이에요? 지금 이제 그 대검에서 부장 중에 유일하게 네. 양석조 이제 그 부장이 아주 대통령실의 신임이 두터워요. 따라서 이제 그 특수수사를 총괄 전국 지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의 연속성 상에서 업무의 연속성. 어차피 이게 이재명 대표나 사법 처리하려면 네. 대검에는 이제 그 대안이 없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양석조 부장이 이재명이나 또 이렇게 다른 특수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유임을 시킨 건데 네. 아마 이게 그 차기 총장로도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그 내 마음을 잘하는구만. 나참 기분이 좋네. 뭐물 먹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멍게랑 또 멍게랑. 잘 어울리죠. 멍게에다가 네. 이렇게 썰어가지고. 자, 이 검찰의 수사 라인이 교체된 요 뉴스. 네, 굉장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이거 그 김건희 여사 수사는 그럼 계속 제대로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거기에 에이스 3명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명예를 걸고 네. 수사는 이제 철저하게 할 겁니다. 네, 네, 네. 이건 뭐 금방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결과 나오려면 한두 달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5월 말까지 끝낸 데서 한번 지켜보시죠. 5월 말. 네. 자, 그리고요.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1TV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그리고 진행자를 두고 제작진과 사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은 진행자로 한가인 씨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사측이 아나운서 조수빈 씨를 진행자로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우리 내부 반발로 무산이 되자 제작본부장이 아예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외압 때문에 이렇게 됐다.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측은 잠정 보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조수빈 씨는 나는 섭외받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외압의 증거로 나를 끌어들이느냐 이런 입장까지 낸 상황입니다. 제작진은 한가인 씨로 다음 결정을 해서, 진행자를 이제 네. 정했고 그래서 뭐 일부 코너는 이미 뭐 촬영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사측에서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죠. 네. 네, 지금 이제 아마 채널 A에 채널A인가 있다가, 아마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을 여기 진행자로 좀 앉혀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거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제작진이 얘기하니까 프로그램을 아예 그냥 폐지. 닫아버렸다. 아하.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제작진은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하고 거고요. 네. 조수빈 씨는 아직 섭외 뭐 이런 거 제대로 연락-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적 없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이제 KBS 이사를 했기 때문에 좀 어.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KBS 이사 직전에 알고 보면 요즘은 지금 다 제가 했어요. 요즘 다 하셨네요. 조심하시는 게 또 이슈가 있군요. 아니 내부에 이제 그 뭐 방송국의 그 방송국만큼의 그 보수와 진보 네. 좌우 대립이 심한데도 드물어요. 방송국이 그렇게 심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제가 KBS 이사할 때 보면 이게 너무 인원이 많은데 보직이 몇 개 없어요. 보도국에 기자가 700명이었어요. 아하. 근데 진짜 8, 90명 안 되는 충격적이네. TV조선보다 뭐 시청 인원이 네. 자리는 몇 개 안 되고 인원은 이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연봉 1억 극대되는 사람이 5천 명이 넘으니 예. 그러면 이게 계속 팝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아, 없잖아요. 그럼 이 사건도 좌우 대립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도 아. 아마 이게 그 이념
외부에 네. 그 경력을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일이 방송국에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가인 씨가 좌파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네네네. 분류가 돼요? 그러게는 안 보이고요. 네. 제가 봐서는 조수빈 씨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한가인 씨를 뭐 좌파로 분류해서 이걸 교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그 이재섭인가요? 네, 그 네. 네, 본부장 그분께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적 본부장께서 이재원 이재원 본부장. 이재원 본부장. 본부장께서 네.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으면 이 사람 써라. 이분이 좀 이 한 자리를 맡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친소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데 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작진들이 이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네. 뭐 어떤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박민 사장이 온 뒤로 KBS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KBS 시청률이 얘기해 줍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 10분의 1 토방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청률, 뭐 접속자, 청취율 자체가 확 떨어졌고요. TV 시청률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박민 사장 오자마자 뭘 했냐면 라디오 편성 자체에서 진보 쪽이라고 편성 뭐 분류되는 것들 다 폐지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진행자도 다 교체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패널도 교체했어요. 네. 그다음에 라디오가 라디오 스스로 독립하지 않게 하고 그 보도국 TV 보도국에서 라디오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BS를 운영하니 지금 한가인 조수빈 이 논란의 자체에서 네. 저는 조수빈 씨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쪽 활동을 좀 했던 네, 이력이 네.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죠. 뭘 국민의힘에서도 했었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식구 챙기기로 느타가 이 사단이 났다 조수빈 그래 씨를 보입니다. 조금 더 우측 인사로 보고 아무래도 사측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예. 쪽을 많이 도왔고 윤석열 대통령 가까우니 음. 좀 챙겨주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산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적절하진 않죠. 한가인 씨가 출연료 굉장히 비싸지 않으신가요? 네. 굉장히 아, 그럼 출연료 절감 차원에서 혹시 바꾸자고 했을까요? 조수빈 씨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 근데 싸긴 쌀걸요 아마. 누가 봐도 한가인 씨가 정액 아니에요, 비싸겠죠. 네. 그런가요? 저 너무 화가 납니다. 왜요? 왜 또? 한가인 씨를 못 보지 않습니까? 아, 하루 빨리 좀 복귀를 좀 시켜주십시오. 한가인 씨. KBS와는 척을 지는 건가요 이제? 왜요? 네네네. 그런 거 아니고 네네. 한가인 씨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통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사저널 그날은 네. 전에 뭐 잠정 중단 뭐 됐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도 뭐 사측에서 뭐 좀 외압을 행사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KBS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조금 정치색을 띠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조정되거나 이런 네.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정상화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서정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이게 악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행자들이 뭐 KBS의 그 김성환 평론가라고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시사야. 네, 예, 네, 그것도 네. 이제 다 라디오 하차했지 하셨죠?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다음에 그 최경영. YTN도 그래 뭐 박지훈 앵커가 배성희 네, 변호사로 네, 네, 바뀐다든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따라서 진보 정권이냐, 이제 보수 정권이냐, 네.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저는 악순환이다. 어느 선에서는 이게 끊어줘야 된다. 아.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무색무취한 분이 진행하면 제일 좋은데 네. 또 그런 거 참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시한 참 분. 이게 시청률만 본다면 네. 옛날에 진보 진영의 진행자들이 시청률은 더 잘 놓은 건 맞아요. 아, 최욱 씨도 왜냐하면 이게 있었고. 대통령을 계속 까고 비판하고 네. 이래야면 이게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잘 노는 건 맞아요. 네. 또 지지율도 그렇고 네. 윤 대통령. 근데 아마 시청률보다는 이제 또 방송의 균형, 공정을 위해서 이게 교체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참 이게 문제죠. 딜레마입니다. 아니 저는요 언론 자체는 제발 이 정권이 바뀌어도 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든 보수 진영이 잡든 언론은 동일하게 비판하면 돼요.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언론의 기능을 하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KBS가 보기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나한테 비판하고 있어라고 판단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그런 비판 어떤 프로그램 다 폐지한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언론이 무색무취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편성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향후에 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네.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 좀 주장. 근데 무색무취란 게 지금 우리 앵커님처럼 뭐 진행하면 된다. 무색무취 아니야. 아니 이게 아 역사도 말합니까? 막갈스럽지 무슨 무색무취.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진행자가 아, 진행자가 이게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서 한편에 가버리는 정해진 네, 의문이 네, 이런 게 이제 심의 제재거든요. 네, 저는 네, 그걸 문제 삼는 거죠. 무색무취구나. 공정하게 네. 진행만 하면 아, 된다. 네. 용색 무치가 약간 시대 정신인가요 지금 그러면? 진행자는 이제 그 중립을 지키는 게 아하.
맞죠. 중립 가능한. 중립. 국회의장처럼 중립을 지키고 국회의장. 국회의장도 극중주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니 근데 언론 자유지수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이거 매년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62위로 추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거 뭐 회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하니까 62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색무취를 맞추려고. 아. 그러니까 무색무취하면 62 예요? 무색무취는 뭔 말이냐면 네. 예전에 1980년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통폐합 시절에 검열하잖아요. 네. 그게 무색무취예요. 음. 그러니까 검열 자체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비판이 빠지면은 무색무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까지는 안 받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예전엔 땡전 뉴스까지 갔지만 군부 독재 시절은 그래도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에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인데 네. 거기까지 비판을 빼버리면 무색무취,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뭐 언론사 다 아니 안 해도 서정 돼요. 변호사님 진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이 있어요. 진짜 위험한 발언을 진짜 거침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그냥 듣다 보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뭐가 아니 위험한 좀 발언 위험하지 마. 진행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위험한 네. 아니 발언입니까? 아니 이제 한번 나중에 다 무색무취. 씹어 보시면 아이고야. 근데 왜 보수 정권만 되면 이렇게 순위가 좀 하락을 그런 하는 겁니까? 건가? 이게 집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 나오셨습니까? 아니 아니 나오셨구나, 아니 보수 갑자기. 이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언론의 환경이 워낙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니까 아, 그거는 기울어진 이제 운동장 바로잡는 과정에 나옵니다. 네. 약간 이게 탄압처럼 비춰지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MBC나 네. 여러 이제 방송의 라디오 가보면 네. 패널이 2명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옹호하는 패널 하나, 반대하는 비판하는 패널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성하느냐? 진보 패널 하나, 그다음에 위장 보수 패널 하나. 아하, 대표적인 참칭 보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장승철 장성철 소장님 나옵니다. 위장 보수는 아니죠. 합리적 보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윤 대통령을 두 분이 앉아 조잘조잘 까고 있어요. 조잘, 이러면 조잘. 이게 되겠습니까? 네, 네. 제 말은 이제 그 균형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선거 때요. 네. 민주당 내 직책이 없는 사람은 출연시키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법률이 부위원장이든 뭐 소통이 직책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네.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하거든요. 민주당이지만 네. 그럼 그 선거 때는 출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것도 통제는 통제인데 뭐 저는 그것도 맞다 봐요. 민주당에 당적 있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에 넣듯이 네. 국민의힘에 당적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대표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성철 제 친구지만 장성철이가 이제 그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당적을 가진 사람들만 나온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측의 패널이 있는 것이고 진보적 성향의 패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향은 스펙트럼이 높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태극기가 있고 여기에 강성 지지층이 개딸이 있고 이래야만 토론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국민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방송 자체에서 그런 패널로 구성해라 당에서 양쪽에서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장성철 소장님을 뭐 참칭 패널 뭐 가장한 위장 보수. 장성철 친구지만 이게 보수라는 저는 증거가 장성철 선배, 이제 증거가 없다.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수에 대한 기본 관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날 서 있고요. 본인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납득을 하시는 서정 변호사님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인식의 예.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조금 더 옹호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게 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뭐 저 칭찬하던 간에 뭐 진보나 보수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양쪽에 한 분씩 계시면 그게 그럼 충분히 됐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네. 완전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예. 또 한 분으로 예를 들어 진보 패널로 진중권 교수가 나와요. 그분은 늘 진보라고 스스로 진보가 아닌데 얘기하시니까. 여기는. 그분은 늘 진보라고 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와서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막 공격해. 그럼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니 아주 적절한 비판. 그게 네. 비판할 지점이 있다면 네.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네. 그거는 양쪽에서 비판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할 때 저도 뭐 잘하는 걸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잘할 때는 칭찬해요. 네. 저번 기자회견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그 5초는 잘했다. 근데 칭찬하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잘한 게 없으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천수 소장도
아무리 보수로서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납득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엔 잘 되라고 비판하지. 그거는 뭐 안 되라고 비판하겠어요. 아, 근데 네. 진짜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을 하시네요. 누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성철 소장님이랑 진짜 친한데도 불구하고 아, 그 위장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장 보수라고. 예,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전화 것 같은데 오겠네 끝나고 그러면은 나서. 서정욱이 보는 찐보수 패널 누가 있어요? 추천 좀 해보세요. 찐보수 진짜 아니, 보수 우리가 누구 선을 하려고 누가 해도.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보면 이게 다 한심해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 이게 싸울 줄 아는 패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오직 그 보수는 나 하나다. 그럼 월화수목금을 서정욱과 함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이제 서정욱 TV에서 이제 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 문제는 쉽지 진짜 않아, 쉽지 어렵더라고요. 않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네. 분들은 아예 그냥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이제 하자는 분도 계신 거고 어떤 분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이제 간섭은 하지 말자 뭐 이 정도 이제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어려운 언론 쉽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않습니다. 서로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니까 양쪽이 다 기울어졌다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이제 공보만 한 15년을 했어요. 네. 이래서 언론 부분들은 늘 네. 제가 늘 접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요. 정말 언론이 너무 우리 정부에 비판적이다. 그리고 가짜 뉴스 그때 한참 네. 대응팀 만들고 했어요. 그만큼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온다 하면서 네. 방송법도 추진했고 그걸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봤을 때도 정부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비판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언론에 재갈 물리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막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없애고 패널을 교체하고 말하자면 가짜 보수 패널이다 하면서 막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제가 좀 과해요. 문재인 5년 동안 YTN 편을 다 잘린 사람입니다. 아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야. 자, 요 문제는 뭐 요 정도로 저희 네. 정리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거 네, 있었습니까? 친일 넘어 숭일 정권. 셉니다. 누구예요? 세요. 조국 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예고한 대로 어제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독도에 들어갔더라고요. 도착해서 현재 라인 사태 등과 요거에 비롯한 윤 정부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입니다.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네, 종일 숭일 정권이다라고. 아니 내 딸한 거야? 너 왜 갔어? 야 구가 잘했다. 가야 돼 독도로. 아, MB 먼저 갔었죠. 네. 내가 먼저. 네, 요 발언 외에도 이제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할 때 처음 빼앗은 곳이 독도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반응을 했습니다. 오. 일본 정부의 입장도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まして、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와. 네. 장관이 직접 이렇게 네, 반응을 관광장관의 했네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자, 일단 깊은 한숨을 쉰 우리 서정욱 변호사. 자, 제가 이제 그 국제법에 영토 취득할 때 요건을 있거든요. 네. 평온하게 오래 점유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자꾸 국제 분쟁화처럼 조국 의원에게 우리 땅이다. 일본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자꾸 분쟁 지역화처럼 싸우면요. 이게 더 논란이 생깁니다. 진짜 분쟁이 그냥 될 우리가 수도 있다. 실효적 점유하고 있으니 네. 조용히 그냥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래 점유할수록 이게 우리 땅이 굳건해지니까 네.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독도 방문 누가요? 자체가요? 예, 하야시 이렇게 자꾸 우시야마 영토 분쟁화 관방장관이?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독도 갔을 때 민주당이 비판이에요. 그게 맞아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 민주당이 한 비판입니다. 네. 제가 말한 게 똑같은 논리로 비판하는군요. 예, 맞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은 라인 야후잖아요. 네. 이걸 이게 뭐 이또 히로부미 뭐 어쩌고 손자가 어쩌고 떠드는데 외고 손자. 이거는요. 원래는 이게 시발이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 우리 라인이 엄청나게 적자보고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를 몇 번 요청해야 2번 독대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지분 50% 하고요. 경영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독대하고 네. 따라서 이제 근데 문제는 최근에 그 기밀이 엄청난 개인 정보나 네. 심지어 국가기밀 일부까지 50안만까지 누출돼 가지고 네. 일본 총무성에서 이제 그 행정 지도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걸 이게 변경한 이게 지도라는 건 따라되고 안 따라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일본 총무성의 지도가 잘못됐다면 우리 정부가 투자 협정에 따라서 일본의 법에 따라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가 이제 항의할 건 항의하고 네. 대처할 건 대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의 판단이 맡겨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가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토 뺏듯이 강탈하는 게 아니고 10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투자한 자금에 비하면 네이버는 정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아. 부담스러워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사적 시장 경제니까 네네. 네이버의 판단을 존중하되 일본이 부당하게 압력을 넣거나 지도했을 때는 네. 우리가 국제 규범에 따라서 대응을 우리가 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독도 가서 대응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로 대응할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러니까 숭일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무슨 뭐 이토르미를 얘기를 했고 조국 지금 당선인이 독도로 간 게 정치인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51만 건을 유출을 했어요. 네. 네이버에서.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 사태가 있었을 때 총무성은 거기에 대한 과징금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지도, 네. 근데 왜 본인들이 뭔데 지분 매각 압력을 합니까? 그게 지난해 11월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있다가 올해 4월 한 달 전이죠. 네. 그때 또 지분 매각을 총무성이 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경제 주권 자체를 침탈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행정 체제하고 과태료를 많이 매기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경제 주권뿐만 아니라 기술 주권 문제예요. 라인 자체가요. 이 네. 기술을 일본 애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 기술이 탐나는 것이고 지진이 나도 이 라인의 통신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본인들에게는 이 유선이 다 끊기니까요. 네네네. 지진이 나면 네. 라인은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동남아 쪽에 이 라인에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가 2억 명 네네네. 이거를 거의 다 넘겨주는데 10조 원이요. 가만 놔두면 20조, 30조, 50조가 될 수익을 있는데. 겨우 10조로 지분을 넘겨준다. 아 그냥 경제적으로 접근해도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특히 일본이 개입을 했으면 우리도 국가 대 국가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권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업을 지키려고 개입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면 우리 정부도 우리도 개입하는 게 해야죠. 맞다. 총무성이 했으면 네. 우리도 개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뒷북 치면서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다 판은 깨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를 기다린다? 오히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네이버가 더 불편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행정법 교수함 책을 썼잖아요. 아. 행정 지도라는 개념이요. 예. 예.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행정자유주의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게 따라되고 안 따라되는 권고입니다. 예. 행정지도 안 따라돼요. 강제로 이게 팔아라는 게 아니고. 아 근데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 내부가 안 따르려면 안 따라되는 거죠. 네. 더 이상의 압력을 넣으면 이거는 이게 투자 보호 협정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제 규범이 있잖아요. 국제 통상 규범이 네.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면 되는 건데 네. 제 말은 이게 갑자기 왜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나오고 왜 독도를 가느냐고 그럼 일본 총무성가가 항의하든지 이 포퓰리즘 죽창가 들고 해결하겠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강박장- 논리적으로 아니, 법리적으로 보편 이 규범에 따라 얘기는 제가 해결하는 말 좀 끊을게요. 조국 장관 아니 조국 전 장관이 가서 독도 갔는데 지금 어제 봐요. 하야시 오시야마 관방장관 이그 워딩을 보십시오. 독도는 본인들 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아니, 이 말이 아니, 안 되잖아요. 아니, 안 갔으면 이 말이 안 그렇게 되잖아요.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 얘기하고 일본 가서 저자세 얘기를 했냐 그거예요. 빈잔 반은 채워서 반 채워 오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채우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적인 정서지. 이거를 우리가 일본의 신기를 건드려서 왜 벌집 부수셨냐 이런 논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안 하고 일본은 본인들 땅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동해를 일본이라고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런 데서 왜 이렇게 관대하시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아니 굳이 가만히 가가지고 일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아니, 문제라니까. 그뭐 부산에 가서 부산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독도는 우리 일본이 땅이에요. 부산을 본인의 땅이라고 안 우겨요. 근데 독도는 본인의 땅이라고 우기고 다니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안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이렇게 그래도 하고 이 말이 있다니까. 일단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토 분쟁화 시킨다는 게 우리한테 해로운 행위예요. 그러면 서로 이게 정부가- 싸우는 게. 명백히 일본 네.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조국 대표가 지금 이걸 촉발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본 바로 분쟁화 갑자기 시킨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일본은 봅니다. 끊임없이 독도는 본인의 아니, 땅이라고 근데 이번에 우겼고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네, 노력해 요번 왔던 거 사건만 아닙니까? 두고 예를 들어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치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나왔으면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냥 우리가 수긍한 그런 모양새가 되지는 않나요? 근데 결국은 이제 네. 서로 말싸움으로 뭐 가는 건데 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니. 그래서 제가 조용히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네. 시간이 100년, 1000년, 만년 가면 그게 우리 땅으로 굳어진다니까요. 네. 이걸 자꾸 서로 우리 땅을 싸울 이유가 없는 분쟁, 이거 분쟁거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독도는 그냥- 그냥 우리 거란 말이에요. 굳이 가서 우리 거라 하니 일본은 저 거라 하면서 이게 자꾸 분쟁되면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 영토가 분쟁이 있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인식할 있다는 수가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거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케시마라 하고 여기는 일본 해에 동해가 일본 해고 여기에 있는 독도는 다케시마 우리 섬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외교 문제까지 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자존심,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돈만 버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것이냐. 네. 돈이 조금 좀 버리더라도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것인데 돈과 무관하게 사실 뭐 그건 아니, 당연히 우리 아니 영토니까. 그러니까 국익을 네. 돈이라고 표현했을 네, 때 네. 근데 예를 들어 서정훈 변호사처럼 예를 들면 일본 그냥 자극하지 말아라. 조용히 우리가 가지고 다니자. 이건데 일본이 조용히 안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만약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땅임을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면서 더 이제 이 논란이 만약에 됐을 때 그러면 혹시 일본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사실은 한국 땅이 맞습니다라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네. 거의 일본은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어떤 외교의 대상에서 그냥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반한 감정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리고 일단 봐봐요, 우리 역사 의식에 있어서 본인들이 반성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사과. 독도도 지금 뭐 말하자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뭐 둘이 만나서 일본과 우리 친해졌다, 우호관계가 돈독해졌다 하는데.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일본만 그냥 고자세로 가니까 야당에서는 굴종이냐 숭일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할 때는 좀 매운맛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 대사 초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추방해야죠. 있는 게 좋을까요? 추방이요? 아니 그 정도의 국민 정서가 있을 네. 거다 저는 그런 아니, 얘기를 독도는 못 참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도 못 참아.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뭐 라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재 상황까지 왔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네. 내부의 그 경영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석이 부당하게 행정 지도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제소 절차도 있잖아요. 여러 네. 투자 보호 협정도 있고 그때 되면 이제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가가 네. 나설 수 있는 그거는 이게 다 규범이 이미 투자 협정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틀려요. 그냥 이게 무대포로 뭐 뺏어가고 강탈하고 이러지는 않고 중국은 그럴 수 있죠. 일본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일본은 이게 막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라는 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겠어? 그들을 믿어. 그리고 네. 안 되면 법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아오면 돼. 이게 아니라 국가 존재하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부분들은 세우고 네. 우리도 당신들이 일본이 정부가
뒷배가 있듯이 우리도 강력한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국가의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고 네. 외교부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네. 일본이 지금 말하자면 지분 매각 부분에 대해서 네. 관여한 부분들을 좀 소상히 밝히고 손 떼라. 그리고 일본 정부는 손 떼라. 손 떼라. 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가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법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검토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나가야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렇죠. 여기서 그냥 미적미적하면 네이버도 말하자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 자체를 좀 손해 보는 쪽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이제 강도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처음 브리핑을 했을 때 그 네. 멘트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게 이제 사실상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건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표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더 좀 상황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네, 지났는데 마지막 빨리, 하나만 해볼까요? 다음 뉴스 한번 가보죠. 네, 이렇게 훅 들어오면 뭐죠? 네, 어제 첫 만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넥타이 색까지 신경 썼다면서 보라색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나자마자 최상병 특검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야기까지 꺼내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너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회동이 짧게 끝났습니다. 원내대표끼리 이제 만나서 조금 이제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가야 되는데 네. 만나자마자 25만 원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 어떻게 국민의힘 저 원내대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25만 원을 처분적 법률 운운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상권 분립에 반하는 거예요. 원래 법률이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이라는 건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무기 원인상에 처한다. 이런 게 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할 때 구체적인 개별적인 구체적 처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법률로서 바로 효과가 생겨가지고 국민한테 25만 원이 주는 네. 이런 게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그럼 이게 박찬대 자기 개인 주머니에서 돈 줄 겁니까? 행정부의 예산 편성이나 돈이 나가는 거는 네. 기재부나 행정부인데 그런 법을 만들어가면 이게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상권 분립에 명백하게 반하는 이런 게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니 네. 저는 왜 이렇게 25만 원이 이제 표도 필요 없잖아. 옛날에 표 얻으려고 했다고 이해되지만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왜 25만 원에 이렇게 집착한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선거 끝났으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선거 되니까. 때가 내가 표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면요. 고집 부릴 게 이러다면 이게 아니라. 은발의 오줌 누기로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물가만 부추깁니다. 지금 물가 잡는 게 돈을 줄이대요. 통화량을 지금 이게 팽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만 원과 최상병 요거는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죠. 판단하신 거죠, 예, 민주당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생 지원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죠. 네. 25만 원에 지금 방점을 찍으시는데 민생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서라. 라는 압박력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 부분도 검토를 해야 돼야 되고 좀 처분적 법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나 네. 민생 좀 챙겨라. 라는 것을 입법부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네. 최혜병 특검은 말해서 뭐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네. 이거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당 말씀드립니다. 너네도 이제 할 일 좀 해라. 제발 일 좀 해라. 우리 당은 이렇게 이제 방향 정했고 그러니까요. 여대로 갈 거니까 어. 협조를 좀 하셔라. 이런 그러니까 의미. 나라를 좀 챙겨야 되는데 네. 배우자 챙기느라고 이거 도대체 나라를 돌보지는 않는다. 저는 네. 속상해 죽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어느 정도의 그 협상권이나 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네. 뭐 김건희 여사 왜 특검이라든지 저를 보세요. 거의 훅 없지 들어왔어요. 않겠습니까? 거의 없다. 거의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실하고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고 그 봐야죠. 영리는 항상 솔직합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네. 김 네, 여사랑 그건 안 된다. 최혜병 네. 요거는 영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그 최혜병은 본인 대통령,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이제 배우자잖아요. 근데 저는 봐서는 본인보다 배우자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수준에서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나서 굳이 할 저는 필요도 교체될 수 있다고 없었던 봅니다. 얘기네. 네. 어차피 추경호 원내대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힘 없어요. 아 그럼 그냥 그럼요. 메시지 정책 메시지하고 관리형 원내대표 네, 결정형이 아니라. 그거는 박찬대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게 이재명 대표 뜻하고 다르게 할 수 있을 이번에 거 아닙니까? 봐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장도 다 이렇게 다 교통정리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뒤식인 아니죠. 거죠. 박찬대가 어떻게 그만큼 의장을 힘이 있다는 정합니까? 거지. 두 원내대표 모두 허수아비다. 아니 박찬대 대표가 의장을 정리한다면 이게 누가 믿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이재명 대표 뜻이 뒤에 있다 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추대로 되신 분은 그렇게 가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약간 좀 싶은 뒤에 표정이네요. 뿌리를 네. 살짝 좀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직 원내대표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모셔보고 네네네. 정말 그런 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격조 있는 토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서정혁 변호사님 그리고 서영주 소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